네. 제가 강의를 의뢰를 받고 사실은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원래라면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다가 사실은 이제 좀 연구가 더 필요로 해서 일단 이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은 오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실제 사회서비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그 이제 공단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이렇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이제 21년도부터 전국에 이제 다 강력 시도에 설치가 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북만 제외하고 지금 전국에 강력 17개 시도 중에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말 그대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회 보장 들어보셨죠? 예, 사회 보장하면 크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사업자 소득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이라도 우리 4대, 5대 보험이 있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월급 받은 만큼 거기에 국민연금 같으면 9%에 대해서 4.5% 이렇게 사업주와 또 우리가 또 4.5%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벌인 그 소득을 가지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1차 안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이제 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실업급여라든지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 이제 병원에 또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 그 4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제2차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부모, 이제 어머니, 아버님한테 애들도 맡겨놓고 그리고 근데 사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실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조부모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긴급 SOS 그 돌봄 그 부분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지원을 받고 국민 기초 수급자로서 그 기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한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SOS 해서 긴급 돌봄 관련해서 지원 제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현물, 현금, 특히 현금의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회 서비스는 말 그대로 대인 서비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직접 사람에게 직접 이제 대상자분들 만나고 이용자분들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그 생각하실 때 자기는 사회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게 사회 서비스일까요? 그 안에는 사회 서비스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회 서비스 분야도 9개 부분 영역입니다. 제일 크게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도 들어가고요, 고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환경도 들어가고요, 돌봄도 들어가고요, 복지도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요. 문화도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장애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부분이 장애인 활동 서비스, 또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되게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많죠, 종류가. 자, 여러분들 요즘에 발달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찾아보고자 하는 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검색을 하시겠죠.
예, 검색하실 때 발달 장애인이라고 치시면, 그죠? 일단. 그리고 서비스라고 치십니까? 검색하실 때, 서치하실 때. 예. 발달 장애인 치시고 서비스 치시면 거의 대부분 검색에 막 다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해가지고도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책자부터 시작해서 또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관련한 그런 사업 안내 책자, 그리고 실제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요즘에는 복지로 이용해 보셨나요? 예, 복지로 이용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복지로가 굉장히 좋은 검색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일단은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자기 제공 그 관련한 인적 사항들, 자기가 받고 있는 급여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이 정부, 그 다음 강력, 그 다음에 시군 관련해 가지고 짜라락 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복지로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강력시도 시군에 있어가지고 특별 편성된 이런 부분들은 그 해에 바로 못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강력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또 그와 관련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쪽으로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정보를 많이 얻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로하고 또 유명한 또 사이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등본 요즘에 주민센터 가서 안 떼시죠? 예,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월하게 인쇄해냅니다. 뭐 어디 사용하세요? 예, 민원24, 정부24라고 이야기하죠. 정부24를 사용하시면 그 안에도 역시, 그죠? 제 그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제가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쭉 나타납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또 지원이라고 치시면 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총망라해서 나타납니다. 예, 아주 쉽죠. 그리고 상세히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요즘 대부분의 신청은 이제 이렇게 주민센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복지로로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콜 해서 전화로 하실 때는 129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근데 발달장애인 해가지고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자, 목차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주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령화 대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알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죠. 예. 보통 7%, 14%, 21% 이렇게 하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분에 제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통계청에 들어가 가지고 전국 인구 추계 통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통계를 사실 10년치를 봤어요. 2013년부터 22년까지 최근 올라온 자료가 22년까지더라고요. 거기에 발달 장애인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장애 유형만 하면 되는데 일단 고령 발달 장애인은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별도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요.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고령 장애인 하니까 고령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애가 들어가요. 고령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형. 예. 노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인과 장애. 자, 여러분들 노인과 장애가 같나요? 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인 어르신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지금 실제 법령에 의했을 때는 65세 이상이면 노인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고령자 촉진법, 이제 고령 그 차별 금지 앞에 그게 좀 붙었더라고요. 전에는 고령자 촉진법 해가지고 바로 됐었는데 그쪽에는 55세 이상이거든요.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실제 노인복지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가정폭력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다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65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장애 또 이야기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중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저는. 왜 그럴까요? 전에는 등급 있었을 때 결혼 안 하면 6등급 하면 장애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예.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장애의 개념이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치료에 의해서, 그죠? 다치거나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재활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2014년도에 일본을 가서 도쿄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갈 때 일본어를 다 배우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어땠을까요? 네,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면은 장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예비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장애, 그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질환과 질병과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고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또 준비된 예비된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많이 아프지만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죠? 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아시다시피 크게 우리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신체적 장애와 그 정신적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적 장애 안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장애, 그 다음에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자폐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발달 장애인을 그 복지법이 따로, 그 발달 장애인 복지 관련한 법이 따로 있고요.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것을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지금 다른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 관련해가지고 발달 장애인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뒤에 보다 보니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독일이라든지 지금 호주라든지 이런 곳은 지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달 장애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그 고령 이제 그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공식적인 용칭은 그 나라에서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 연령이 몇 세일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또 몇 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요, 예,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법령으로도 그렇고 아직 고령 발달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개념 정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호주, 독일 이런 데 아까 몇 세? 아까 55세라고 그러셨죠? 예, 55세.
그 호주에서는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차이점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뭡니까? 지적장애. 뭘로 나눕니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인지능력 IQ 가지고 하죠. 70 이하 그대에 해당이 되면 지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 되면 중증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자폐성 장애는 어떻게 될까요? 인지능력, 사회능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의사소통 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적장애인 분들은 오래 사세요. 비장애인처럼 같이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세요. 제가 그저께 아까 이야기했죠. 107세까지 계시더라고요. 지적장애인 분이.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자폐성 장애인 분은 몇 세까지 있을까요? 차이가 확 납니다. 힌트. 네. 네. 차이가 보니까 72세까지만 있고 그후부터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날 줄. 72세는 자폐성 장애인 분이 엄청 지금 오래 장수하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발달 장애인 중에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죠? 우리가 염색제에 의해 가지고 그 보면 여러분들 많이 닮았죠? 부모가 다른 분인데도 닮았어요. 실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의 사망 연령이 보통 평균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지금 45세, 50 하시는 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전에는요, 1993년도만 해도 33세였어요. 33세였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연령이 이렇게 지금 20년이 넘도록 기대 수명이 넘어갔을까요? 예, 오야, 예. 와, 잘했습니다. 예. 제가 뭐있어 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 의학 발달이 많이 또 일어나고 또 돌봄의 손길들도 많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지적 수준 누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연령이 계속 확대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전에는 지금 그저께도 제가 딱 보니까 예. 남자분들은 66세, 여성분들은 평균 아직 68세, 67, 8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좀 이제 많이 올랐어요. 8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조만간 한 10년, 20년 넘었으면 우리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세 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 고모 할머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내년 되면 딱 100세세요. 1925년 11월 25일 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죠? 건강하게 그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정말 그것도 병원이나 시설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사셔야 고령화 정말 아까 우리 말 나온 그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은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아주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지금 사실은요,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 관련하고 강의를 부탁을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령화 대안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분이 안 계신데요. 진짜 지금 뜨거운 감자가 아직 아니거든요. 이제 감자에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조금 이야기를 좀 해 나간다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과 노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붕붕붕붕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진도 안 나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뒤에 막 거의 대부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와 노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두 개의 그 법과 또 관련된 서비스와 굉장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그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아까 몇 세?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양 등급 신청을 그러니까 판정을 받아요. 그게 1등급에서 5등급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에 갈 수도 있고 재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떨어지면요. 국민연금 조사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A, B, C를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A, B까지는 또 있잖아요. 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장애 이제 장기요양 등급 판정 5등급 안에 받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5% 많이라도 15% 안인데 이제 제가 그 등급 외자가 되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내야 돼요. 가족 부담이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근데 금액이에요. 사실 요율하고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 의해 가지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15%밖에 안 내지만 실제 이제 등급 외로 가게 되면 많이 낸다라는 거. 60%까지 이상 내게 돼 있어요. 많이 내게 됩니다. 그 차이 확 나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도 또 A, B, C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항상 지금 언제 우리가 사회 발달 장애인이나 또 장애인분들께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면은 어느 분이 도와주실까요? 예. 전에는 이제 활동 보조인이라고 했지만 한 몇 년 전부터는 활동 지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 보조는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조금 해서 좀 여러분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대해주기 위해서, 예, 존중해주기 위해서 활동 지원사라고 합니다. 전에는 원이었지만 사로 간호원에서도 사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장애 이제 활동 보조원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이동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죠? 예, 그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휠체어 그 부분 하고 있을 때 잘 못하든지 뭐 메모를 해야 된다든지 정말 잘 못 움직이고 계시면 그분들이 다 몇 시간씩 그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 지원사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이 자, 65세가 되었어요. 65세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애 활동 지원사 관련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은 갈아타야 되나요? 노인 장기 요양. 대단하십니다.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딱 65세가 되면은 이렇게 가야 됐어요. 그런데 중증이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도 또 제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21년도에. 예. 아주 좋죠. 우리나라 좋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나이가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두 개를 다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주로 받게 되면 그 중급해서 이렇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금. 그러면 중복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가지고 차액분을 일단 받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몇 시간 관련하고 더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말이에요. 21년 1월부터 해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장기요양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그럼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어르신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없죠.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분은 지금 고령 발달 장애인이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조작 정의로 해서 그 지칭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일단은 조기 노화, 또 2차 장애 등으로 돌봄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2차 장애는 장애로 인해서 제가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더 장애를 더 가지게 되는 게 2차 장애에 해당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조기 노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기에 있어서 체감도가 저는 사실은요 이제 저 몇 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 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줘 주십시오. 너무 좋네요. 근데 립 서비스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너무 어리게 보시는데요. 아, 듣기로. 예. 제 최고 많이 보세요. 어리게 보지 마시고 저를. 50 누가 있습니까? 와, 딩동댕! 네, 나중에. 그 창원으로 오십시오. 김해로 오시든지. 오실 때 제가 사드릴게요. 예. 예. 제가 50입니다, 올해. 예. 자, 근데 저도 있잖아요. 20대, 30대를 있잖아요. 40 초반까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석박사를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무수히 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5년? 예, 5년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신랑하고 왔습니다. 연차내가지고 우리 신랑. 원래 오늘 우리 일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5월 5일날 시작하고 5월 5일날 그 다음 해 결혼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있잖아요. 그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일이고 조금 마음의 아픔을 이제 가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조금 그 부분은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스트레스 받고 직장 그거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 예,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직장을 거의 12시간, 9시, 또 어쩔 때 일찍 마치면 밤 9시, 8시에 거의 반에 출근을 가서 거의 혼자서 거의 8개월을 지냈어요. 왜냐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가 빡셉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도 해야 되죠. 그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체감도가 저도 노화가 그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내가 노화 되어 간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몇 세부터? 50? 50. 또 다른 분은? 24살 이후부터. 제가 듣기로는 남자분들은 키가 크는 게 28살까지 키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대 이제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서서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는 나이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느끼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뭐 30대는 그래도 그걸 조금 낫겠던데 40 넘어서니까 특히 이제 중반 넘어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49 되니까 이게 팍팍팍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에 의해 갖고 여러분 조금 이제 이야기 들으면 발달 장애는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또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 질환이라든지 또 아까처럼 사고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또 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장애를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장애인 쪽으로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장애인 부분이 이제 인구 추계수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디 갔나요? 이게 벌써 나와보셨습니까? 네? 벌써 나와보셨나요? 아유, 노화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머리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있죠. 제가 분명히 저기 귤이 떨어지는데 저 달걀이 떨어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요즘에 더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전신 마취를 좀 제가 했거든요. 수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전신 마취 이 부분은 특히 이 뇌를 많이 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냐면요.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찍 많이 이제 좀 사망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지금 많이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사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은 부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어디가 예. 이게 잘 안 되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참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혹시 발달장애인 자녀분들 있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몇 분 계시네요.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발달장애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뭘까요? 일단 그분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말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특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도 발달장애인도 이제 같이 늙어가요. 우리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아시죠? 아까 나이가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있잖아요. 계속 자녀들 케어한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사실은 마음 아파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했었잖아요. 또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질환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자녀가 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에 대한 고령화, 이 부분이 대안이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로 하죠. 예,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령화된 장애인, 도화로 인한 장애인 다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연령 기준도 65세, 그죠? 55세.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실태 조사를 서울시 거를 했어요. 경기도의 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은 몇 세라고 했을까요? 발달장애인이 아까 자폐성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볼 때 몇 세로 하면 고령장애인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적장애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함을 했을 때. 55세? 55세라고 보세요. 저는 40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세. 왜일까요? 예, 발달장애 아까도 와 있었어요.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까 다운 신드롬 있죠? 33세쯤 해가지고 많이 늘었지만 50세로 늘었지만 급격히 30대, 25세, 특히 30세가 지나면 급격히 있잖아요. 노화가 확 옵니다. 유지는 계속 해 나가지만. 예. 그래서 그걸 고려를 했을 때 저 생각할 때는 40세 이상부터 중고령 장애인으로 봐서 좀 더 이제 체계화된 법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도 그에 따라서 그러면 더 체계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외국에서는 아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 아까 이야기했던 호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50세, 55세, 60세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발달장애인, 전반적인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할 때 아니면 구분을 하든지 지적장애인하고 또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따로 보든지
근데 이걸 또 두 개를 중복이 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고령 발달 장애 40세 이상을 기점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인지, 의사소통 제약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조기노화, 2차 장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모, 질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돌아갔는데도 발달장애인 분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2주가 지나도록 예. 아시다시피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예.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그죠? 썩는 데가 온 아파트에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견을 했죠. 그렇게 해서 뒤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기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부분 발달장애인 분들은 보통 보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가면 제일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이 만약에 우리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뭘 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금방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예. 발달장애인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이니까 이분이 사회생활 하는 거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하는 거, 교육생활 하는 거, 고용생활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거. 이 모든 부분을 다 일단은 한번 영역별로 다 아울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욕구가 그 해에 똑같아요? 안 그러면 그 다음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구라는 건요,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하나 가지면 그 다음에 뭐 또 좀 더 바라게 되죠. 그죠? 예, 발달장애인분도 이런 부분들의 욕구 관련한 거 특히 먹는 거라든지, 그죠? 이런 거 무의식적으로 더 바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욕구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1원칙에 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강력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 강력에서 하는 거,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조금을 발달장애인 분이 어디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 분들? 집에서 살고 있죠. 맞죠? 예, 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센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예, 시설도 있고 또 장애인 활동하는 그 근로센터. 예, 근로센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요. 그죠? 예. 또 제가 저번에 이제 조금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건데요. 그 일자리 관련하고 저는 장애인분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직도 중증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고용하고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요즘에 알죠? 의무고용제도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3.4% 이상 지금 돼야 되는데요. 근데 계약직이에요, 다. 예, 다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 한 400, 500 이상 월급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네. 그분이 LG를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페이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맞춤형 분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LG 회사에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아무래도, 그죠? 예. 만들고 TV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하면서 그럼 어떤 장애인 분일까요? 그분은
청각장애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은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고 하시니까 업무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폐가 엄청 세시더라고요. 와, 저도 그쪽 가서 그죠. 근데 그분들 부모님 두 부부가 다 사실은 제 제자 부모님입니다. 두 분이. 예. 그 제자는 이제 다행히 또 이게 청각 장애는 없는데 대신에 부모님 때문에 수화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그분 저 말하는 거 다 보고 전화상으로 동영상 해가지고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들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저는 창원에 직장은 창원이고 집은 김해 장유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지역이 김해와 창원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다 오셨습니까 오늘? 불경에서 다 오셨죠. 예. 예. 생활 근거리 30분 안에 또 1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AIP라고 해서 Aging in Plac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 서비스 이 안에서 최고의 좋은 부분은 돌봄 중에서 통합 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해결이 되는 게 통합 돌봄이에요. 말 이름 용어에 들어와 있잖아요. 통합이라고요. 다 통합하는 거예요. 의료 보건, 주거, 일상 돌봄, 고용 관련하고 직업, 일자리 그죠? 그 부분 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거의. 발달 장애인분도 최종 목적지는 저는 통합 돌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잠시 장애인구 관련해가지고 조금 제가 아까 이야기를 다 했지만은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이게 잘 넘어가네요, 이게. 예.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2007년, 2011년, 2011년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인데요. 여기에 이제 고령 발달 장애인분이 장애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지금 발달 장애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 13% 정도 이제 나왔었어요. 2007년도. 2017년도 10년 만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13%에서 18.6%니까 한 5% 이상 올랐죠. 예. 그만큼 지금 발달 장애인분이 지금 계속해서 예. 지금 오래 사셔서 그래서 또 많이 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그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사실은 다 했어요. 이게 지역별로도 해봤고요. 제가 남녀 부분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일단은 18년 돼가지고 22년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총 인구 부분에 있어서 총 인구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 자녀 출산도 안 하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자녀 출산도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단 총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애인 부분 영역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장애인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발달장애 인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다음 고령 발달장애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장애 인구 아까 부분에 해가지고 고령 발달 장애 인구를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3.3%, 3.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보니까요.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보면 부산, 제가 여기 부울경이라 해서 지역을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남, 이런 제가 통계치를 뽑아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역이 넓고 인구가 좀 더 많죠. 예. 예, 그렇게도 하고 근데
사실은 부산광역시 가면은 더 많아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남이 그 강역시 비해서 상당히 부분 조금 많습니다. 장애 인구가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발달 장애인분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울산만 5개 구 이제 울주군 해가지고 4개 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작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근데 지금 경남이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애인 부모의 회장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부분 있죠. 한번 데모하거나 뭐 하시면 항상 언론에 오르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너티나무 장애인 부모의 회장님이시라고 아주 유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고령 발달 장애인은 누구보다도 지금 발달 장애인도 2중고 이상인데 고령 발달 장애인분은 3중고 이상이죠. 아주 많은 이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도움이 계속 이제 그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좀 중증일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설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6.25 이후부터 원외 이제 구호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시설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설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해서 지금 아까 지역사회 통합 돌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죠? 사는 것이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로 가게 돼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시설에. 중증의 경우에는 일단 가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시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프로그램들이 일관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죠? 일률적이고. 조금 바꾸긴 하죠. 계속.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거라든 이런 것도 계속 바뀌는데 거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자율성이 조금 부분이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내가 살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있죠. 이웃이 나랑 잘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받고 또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삶의 질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시설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대부터 들어와 가지고는 20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이런 부분을 시설들을 다 30명 이하로 시설을 운영을 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탈시설 해서 자립생활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제가 있던 분들도 가능한 한 시설로 안 가야 됩니다. 그거는 노인, 장애인분 다 똑같아요. 목적이. 그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지금 같이 살고 계신데 근데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결혼 안 하고 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 많죠. 비장애인 청년들. 기생 알죠? 캥거루족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바꾸 제가 안 돌렸거든요. 언제 또 지나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고령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그 맞춤형 이제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령 발달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 또 고령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그에 맞는 이제 서비스 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울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복지로라든지 정부 관련해가지고 지원 서비스 이 사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또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을 그 이제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발달 장애인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욕구 관련해가지고 또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달 장애인에 보면은 신체 그 건강 상태 이분들이 어디가 연령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그럴까요? 건강 상태가 제일 힘들어하는 쪽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죠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이 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 나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부모, 보호자, 신체적 건강 상태도 역시나 어디입니까? 여기는 근데 아무래도 60세 이상 넘어가면 부모님들도 움직이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동성이 좀 많은 50대 그때 제일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정상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지금? 많이 나타나는 쪽이. 예. 예. 뭐 외로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디에 많이 갈까요? 부모님들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예. 일찍 애가 죽고 자기가 뒤에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좀 많은 부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달장애인의 평소 낮 활동 관련해가지고는, 어디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집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아까 이야기했죠. 장애인분들도 역시나 사회생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또 사람들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알다시피 활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증도 생기고요. 예.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죠. 근데 저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직업을 가지는데 보호고용, 아까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 많이 가죠. 예. 그래서 몇 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알고 계시죠? 4시간 정도씩 보통 많이 합니다. 예.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발달장애인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까? 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 예. 집에서 지내는 이유가 밖에서 나가서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그만큼 제가 저번에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장애 일자리 고용센터 우리 경남에서 설립하기 위해서 그때 조사를 했거든요, 실제. 그런데 중간에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뭐 재정 일자리 정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강력에서 하는 거 뭐 재정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사회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랬는데 그거 다 모두가 어떻게 돼요? 계약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 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중간 텀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를 보고요. 평균 2년이라고 나타났대요. 조사를 했는데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균 2년을 직장을 다니다가 다 끝나고 이제 쉬면서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도 평균 2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많이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부분이 맞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발달장애인의 젊은 시절 또 대비 외출 횟수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젊은 시절 대비해서 외출 횟수가 예,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 게 더 많이 늘어나죠? 그죠? 예. 자, 그런 부분의 활동성이 그만큼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젊은 시절 대비 외출 횟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많이 줄어들죠. 예.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특히 남자 발달장애인 분들은 키가 크고 하면은요, 힘이 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왜소하시고 힘이 작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케어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누워있게 되고 지쳐 하시더라고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도 빠지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집에 계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셔야 되고 무엇보다 햇빛을 많이 쐬시고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사업들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가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발달 장애인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많아요. 요즘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 부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죠. 예. 그래서 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친구들도 사귀면 또 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보호자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발달장애인 젊은 시절 대비해서 지인의 이제 만남, 변화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줄어들었다는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났다라고 답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 보호자 젊은 시절 대비 지인 만남은 변화는 줄어드는 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봐도 조사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보죠. 고령 발달 장애인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뭐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노후생활 부모 사후 미래 계획 준비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때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부모님 맞죠? 예, 예. 발달 장애인 부모님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직접 설문을 한 겁니다. 예, 직접 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공하는 종사자분들하고도 또 조사를 또 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잖아요. 기관의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인터뷰, FGI를 통해가지고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각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심청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을 때 제일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일단은 공공성 중심으로 책임성 있는 전달 체계가 확립해야 된다. 왜냐면 기관 민간하니까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노인이 되었는데 자기는 발달 장애인 가려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고 싶고 또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갔더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으로 가라고 또 노인 부모님 갔더니 자기 자녀는 또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다 계속 밀어버리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체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군이거든요. 시군 담당자예요, 사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거기서. 근데 제일 맹점이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어요. 3개월 때 바뀔 때도 있고 6개월 바뀔 때도 있고 1년 바뀔 때도 있고 제일 많이 갈 때가 3년. 그 이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3년 이후로 계신 분이. 예,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경상남도 사회 서비스원 각 정력에 전국에 다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뀌는 거 우리가 설명해줘요. 역으로 가르쳐주고 교육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있잖아요. 각 시군과 또 각 관계된 기관들과 연결시켜줘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돌봄 협업체계 구축 아까 금방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통합돌봄 협업체계 부분인데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18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2년도까지 하고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또 따라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대신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보건의료 돌봄 사업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이 보건의료와 돌봄의 융합이라는 거예요. 주거 서비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분들의 노인 어르신들의 또 장애인 이제 분들의 또 정신질환자 분들의 또 신중년 분들의 모든 사람의 욕구가 어디서 제일 많으냐면 돌봄과 의료 보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사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행정 칸막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22년까지 해서 그 3년간 지금 읍면동 해가지고 한 곳만 이렇게 했어요. 뭐 고성군 해암형, 창원군 같은 경우는 동업 이런 식으로. 근데 부산은 진구 전체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권역별 통합 돌봄 지원센터로 또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7개 지역에서 올해 2개를 더 넣고 내년에 3개를 더 넣고 26년도에 18개 시군을 다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읍면 돌봄 돌봄 안내 창구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돌봄 안내 창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례 발굴해가지고 대상자 선정 최종 결정은 시군에서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 관련해서 주민센터에서 일단 이제 그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님이라든지 생활지원사님들이라든지 뭐 통장, 이장 다 옆에 발달장애인 가구 관련해가지고 위기 상황이 생겼다. 그럼 바로 가서 신고하고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긴급하게 의료가 필요하다, 주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돌봄지원센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통합돌봄협의체가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 영역도 사실은 시범 사업을 18년부터 22년까지 했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제주도였어요. 제주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좀 멈춤 있는 상태인데 경남도나 부산시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계속 하겠다. 그 영역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또 어떻게 해요? 정신질환자로 또 신중년층으로 또 가족 돌봄 청년으로 자립준비 청년으로 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 이게 권역별로 경남 관련해서는 부산의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 또 창원 경상대병원 또 진주의 경상대병원 그런 부분들하고 또 다 연결시켜가고 시군도 다 연결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촘촘하게 여러분들 전달 체계가 협력 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대상자분들 이용자분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거든요. 찾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용자분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또 조사를 해요. 그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보시면은 장애 요양 재가 등급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 이제 요양 등급 외에 ABC,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응급 안전 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독거노인분들이 응급 안전 서비스에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외자 부분에 있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가스. 그 다음 전기 이런 부분들 응급 그 있잖아요. 긴급 응급벨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불씨 어떻게 해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누르고 하면은 119라든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아리야 살려줘 이랬더니 갑자기 낙상했다거나 또 쓰러졌는데 바로 119 연락이 돼가지고 생명을 구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영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질환으로 해가지고. 근데 발달장애인 분이 만약에 119 이거 누르라 그거 이제 그 응급안전 모니터 그러니까 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르라 해가지고 교육을 했더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난 환자 예정자도 우리가 여러분들 아프시잖아요. 노인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이. 그럼 아파가지고 일단은 병원에 갔어요.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있을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할 때. 근데 바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특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렵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중간집 관련해가지고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 이영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서 또는 한 달에서 또는 6개월에서 또는 1년 장기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걸 10년까지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몸이 좀 추스러지고 나면 본 집으로 자기 살던 집 곳으로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거 보건 의료 일상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지금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그다음에 통합돌봄 협력의료기관 민간기관 서비스 제공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 활동지원사도 계시고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그죠 그 부분들이 다 통장이장 이분들이 다 주변에 조금 힘들어하시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바로 신청을 어디 하시면 됩니까? 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하시면 돼요. 아니면 보건복지 콜 있죠. 119에 또 전화하셔야 되고. 여기에 연결이 되게끔 되면은 다 또 통합돌봄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1차 사례회의를 하고 2단계에서 권역별 통합돌봄 지원센터에서 또 2단계에서 또 하고 또 3단계는 시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에 올라갈 때는 시군에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들을 다 모읍니다. 특히 또 그 맞추면 그분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필요하는 서비스 그 기관을 일단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성가정이면 아이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 부분입니다. 일자리 제가 조사했다고 했죠. 그죠? 그 부분 관련해서 부산은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강력으로서는 유일하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노원구하고 또 몇 개 시가 지금 기초센터, 그러니까 지자체가 생겼는데 장애인 통합 일자리 정보센터가 너무 좋은 게 저 안에 모든 정보가 일자리 관련하고 다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 정보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하면 어디 들어갑니까? 워커, 그쵸. 워크넷은 보통 우리 비장애인하고 모두가 다 사용하는 거고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고용정보망이 따로 있습니다. 워커투게더라고요. 그래서 워커투게더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잖아요. 장애인분들 관련해가지고 구인구직, 여기서 회사, 제공기관 몽땅 다 올려놓고요. 또 장애인분들도 거기에 자기 해놓는데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 그 교육부 발달장애인 관련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자마자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 고용공단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실습을 간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 부분 해가지고 취업하고 일하고 실습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이력 있죠? 취업한 이력 이런 걸 다 시스템화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관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또 있잖아요. 그 별도로 해가지고 이력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착착착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취업했고 어디에 갈 수 있고 또 어디에 또 자기가 더 훈련을 거기 가서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가지고 다 훈련을 받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돼요.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정보만 아시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면접 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훈련 받는 데서 해가지고 훈련 비용을 또 내줘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모든 협력 네트워크를 총망라해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남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구기관, 그 다음에 제공기관, 또 시군구, 몽땅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저거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그거를 또 기관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무원은 자주 바뀐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없는데 예. 사실은 여기 예.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예. 요양보호사, 뭐 장애인 이런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 우리가 사랑부를 섬기는 장애인을 주일날 예. 섬기는 선생님들의
그런데 지금 조직을 이야기하고 행정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게 다 동감을 하실 건데요. 저는 이미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점점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사로서 발달 장애인들 또 고령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지식을 얻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 경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사회서비스를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게 저희들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조금 더 제가 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아까 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케어를 해주고 좀 더 좀 건강한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발달 장애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사회성하고 또 맞습니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사회 서비스원에서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체육을 하는데 그런 시체 활동을 뭐 지원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건의를 받는다든지 그래 되면 참 좋겠는데 네네네. 그런 건 모시고 그 부분은 주로 하는 데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해 나가긴 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산하에 장애인 쉼터 그 학대 피해 장애인 있죠. 그분들 관련해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저 장애인에 대한 종사자나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네, 이해됩니다. 그로서 네. 수요일날 네, 네. 우리가 발달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인데 자꾸만 저렇게 조직을 이야기하시고 뭐 저런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앞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정리해서 그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되면 모든 게 다 잘 따라오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교육과 훈련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되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됐습니다. 그 혹시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은 지금 마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오늘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발달장애 고령화 문제를 처음에 취재를 잡으면서 지금 아직 학계에서 크게 이 부분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일반 학계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쭉 할 그건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두세 분 교수님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두세 분 지금 이제 열심히 이 부분을 이제 연구 막 생겼다라고 발표 이제 막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참 전문가 누군가 찾다 하다가 서비스원에서 나오시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돼. 내가 담당한 학생이 또 그 사람과 지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차원으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핀트 안 맞는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급히 우리 다시 아까 보였던 본당으로 가시면은 다음 우리 또 같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주십시오.